작년 이맘때는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끝내고 긴박한 것이 불과 1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평화의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룬 그런 숨가쁜 기간이었고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정책들이 부분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고통을 드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지지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6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65점.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매스컴 또한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놀고 있는 내각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요 중에 저와 협의 없이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각을 하건 또는 조각을 하건 항상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복수안을 놓고 상의를 합니다.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또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 이런 걸 보면은 다시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목표는 평화의 정착입니다. 평화를 위한 비용도 일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평화가 없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양쪽에서 모두 막 미사일 쏘아대고 충돌하고 할 때의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싸게 먹힐 수도 있다. 이른바 가짜 뉴스라는 건 뉴스가 아니죠. 조작된 정보, 조작된 허위 정보지요. 제가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가서 저의 감상을 그 방명록에 썼는데 그때 제가 쓴 주석님이 북한의 주석을 말한 것이다라고 둔갑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표현의 자유일까요? 한 개인의 명예훼손 이전에요. 우리 공동체의 신뢰라든가 또는 국가 질서라든가 이걸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가면 질문하시는 의원님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는 국민이 심판관일 거다. 어느 쪽을 국민들이 더 알기 쉬워하실까 골똘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비밀은 영업 비밀은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을 돌파하겠다, 달성하겠다 하는 약속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면밀히 봐가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가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그것이 훨씬 돈벌이에 좋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대출을 좀 조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부동산 사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을 깨야죠. 9월 13일 냈던 9.13 조치가 가장 최근의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비교적 잠잠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시 요동을 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취할 밖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뭘 덮는다.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자신의 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책임 물을 건 묻고 그래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메르스라든가 AI라든가 그다음에 포항 지진의 대처라든가 그런 일은 과거 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싶습니다. AI는 참고로요. 그 1년 전에 비해서 94%가 없어진 거고요. 살처분 숫자가 약 11% 줄어들었으니까 89%가 없어진 거죠. 네. 대단히 잘한 편인데 더 잘해서 유능하게 대처하는 정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